야구는 아니 어떻게 한국 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프로리그에 출범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프로야구 출범 배경에는요. 당시 전두환 정부의 속내가 좀 있었어요. 스포츠로 국민의 관심을 좀 돌리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교야구, 실업야구 등으로 이미 저변이 확보된 야구가 빠르게 출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대호 선수가 프로야구 출범 당시 구단을 한번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을 연고로 하는 MBC 청룡, 그리고 대전과 충청도를 도의 오비베어스, 오비베어스. 그리고 강주와 전라도의 혜태 타이거즈, 그렇죠. 그리고 인천, 경기, 강원도를 연고지로 둔 산미 슈퍼스타즈, 그리고 대구와 경북의 삼성 라이온즈,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롯데 자이언츠까지 6개 구단이 프로야구 첫 시즌을 치르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프로야구 첫 시즌부터 순항할 수 있었을까요? 출범 첫 해 프로야구는요. 관중을 무려 143만 명이나 불러모으면서 엄청난 성공을 알립니다. 143만 명이요? 갑자기 이렇게 높아져요? 그리고 아까 왜 1,000명, 5,000명 뭐 이랬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돼요? 한국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요. 전국 야구장에 관중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들었죠. 근데 교수님, 이렇게 프로야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네, 기본적으로 프로야구에 이제 신인 선수들이 사실은 들어갈 때요. 각 지역별 고교 출신, 고교별로 사실은 선수들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팬들도 고교야구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고요. 프로야구를 보면서 이거는 단순히 야구 경기를 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 고향을 찾고 나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것들이 6개 구단에 잘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프로야구가 인기 급상승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 프로야구는 출범과 동시에 승승장구하면서 한국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프로스포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야구 출범 이후에 큰 인기를 얻은 선수는 누구였을까? 알 것 같아. 뭔가 헤드 타이거즈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그 선수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박철순 선수 맞아. 자, 오비베어스의 박철순 간판 선수. 투수이자 정말 불사조란 별명으로 불린 박철순 선수입니다. 별명 좋다. 프로야구 출범 당시 박철순은요. 대기록 22연승. 또 박철순이 등판한 36경기에서 24승 4패 7세이브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윤성민 선수 24승 4패 7세이브가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 거예요?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기록일 것 같아요. 사실 선발 투수로 1년 내내 선발 등판을 해서 24승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기록인데 사실 박철순 선배 같은 경우는 7세이브가 있잖아요. 사실 진짜 만화에서 나오는 기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뚫을 수 없는 방패 박철순. 그런데 그 무적 방패가 뚫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바로 투수의 박철순이 있다면 라이벌이 있나 보다. 그 투수 박철순의 볼을 가볍게 쳐냈던 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수입니다. 네, 백인천. 백인천 선수는 한국 프로야구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활타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아직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마지막 사활 타자는 이제 테드 윌리엄스라는 타자가 있는데 그 타자가 1940몇 년에 치고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와. 야구의 종주국. 네. 그 미국에서 40년대 마지막이면. 백인천 이 선배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은 사실 82년도 이제 프로야구 출범을 하면서 감독 겸 선수를 한 거예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너무 잘하시고 이제 지도자가 됐는데 답답해서 본인이 나오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안 그랬어요. 된다 싶을 때 사실은 이제 경동고등학교 시절에 그냥 슈퍼스타였어요. 그래서 너무 야구를 잘해가지고
일본 프로야구에 이제 스카웃이 돼서 갔죠.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에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선수 생활을 했고 실제로 타격왕이라는 것까지도 일본에서 타격왕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네, 일본 야구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의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슈퍼스타였어요. 근데 그런 분을 이제 82년도 한국 프로야구 생기면서 감독 겸 선수로 그러니까 야구를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내가 하기도 하는. 감독 겸 선수를 했던 백인천 선수가 안타를 치고 나가서 베이스를 밟고 타자를 향해 사인을 내던 모습. 굉장히 색다른 재미 맞아요. 포인트였는데요. 자, 그런데 이 프로야구가 개막과 동시에 인기를 끌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때부터 굿즈. 네. 난리였어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아니 지금 디자인으로 나와도 잘 될 것 같아. 네. 그럼요. 너무 귀엽더라. 각 구단에서 야구 인기를 끌기 위한 그 전략으로 어린이 팬을 막 모집을 했거든요. 6개 구단에 가입한 어린이 회원 수만요. 30만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어린이 회원에 가입하면요. 구단에서는요. 유니폼 그리고 각종 학용품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모자에서 양말까지 어린이들은 이 프로야구 기념품으로 단장을 하고요. 마치 프로야구 선수처럼 포즈 잡고 사진을 찍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가 출범한 바로 그 해. 정말 이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진짜 한국 야구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구 역사를 뒤바꾼 네 번째 결정적 장면 이겁니다. 태어나고 2살 때는. 제27회 세계 야구 선수권 세계 야구 선수권 서울에서 대회. 막을 올렸습니다. 네. 잠실이야. 잠실다. 와. 이제 그 10개국이 참여했는데 아마추어 팀들이 지금 와가지고 야구 선수권 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대하 선수 뛰고 있네요. 지진. 전설들이죠, 진짜. 정말 세계를 상대로 이제 야구를 하는 거예요. 심재원. 바로 서울에서 열린 제27회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였습니다. 이 경기는 당시 아마추어 야구가 보여준 정말 최고의 경기로 손꼽힙니다. 이 대회에서 되게 특이한 점이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쿠바가 정치적 이슈로 못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쿠바야.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호재로 많이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대표팀의 여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회 첫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은 약체로 평가받았던 이탈리아에 패배해요. 근데 이후 미국전을 시작해서 준결승전까지 연달아 이깁니다. 자, 그렇게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 어느 나라였을까요? 미국? 어느 나라였을까요? 미국. 일본. 한일전. 한일전이겠죠. 한일전이죠. 우리는 결정적 순간에 누가 있습니까? 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정말 재치 있는 플레이로 명장면을 만들어낸 선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죠. 똑같이 꽉 찼어요, 7승 이제. 1패 전적으로 이번 대회 어떻게 우승을 우승을 가리는 했지? 이날 야간 경기에서 우리 팀은 8회 초까지 2대 0으로 뒤지고 이게 있었습니다. 지고 있었어요. 가슴이 막 답답한 거야. 역전의 8회 말 공격에서 8회 말. 우리 대표팀은 8번 심재원 선수와 대타 김정수 선수의 연속 안타로 한 점을 만회했습니다. 그래서 2대 1이 된 거예요, 지금요. 이 동점을 만든 이 장면. 이거예요, 이거. 개구리 번트. 후보 2사 1-2루 찬스에서 5번 한대화 선수가 석점짜리 결승 홈런을 날림으로써 우리나라 대표팀은 극적인 역전승을 이거 거두고 대단하다. 대박의 세계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많이 쓰셨네. 프로야구 출범으로 진통을 겪으면서도 우리나라 아마추어 야구는 80년 한국 야구 사상 처음으로 세계 정상에 올랐습니다. 와 세계 정상. 일본 기분 안 좋아. 그러네요. 예. 와. 많이 나와.
선수분들 이 장면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저는 뭐 많이 본 장면인데 사실 이제 스키즈 번트라는 게 3루 주자가 무조건 이제 투수가 던지면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상대방에서 그 작전이 나오려 그러면 옆으로 빼죠 공을. 그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개구리 번트를 이제 진짜 점프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번트를 댄 건데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사인 미스래요. 아, 진짜요? 네, 원래 스키즈 사인이 아니었는데. 새로운 역사가 하나 나왔네요. 그걸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셨었죠. 아, 그랬군요. 네. 아니 근데 같은 타자로서 이대호 선수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번트를 잘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빠른 공에 완전 멀리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의지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사인이 났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역전극이 펼쳐졌을 때 서울 잠실 운동장에 모인 관중들은요 짜릿한 승리에 정말 환호했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 대회가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은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네, 82년이라는 역사적 상황이 굉장히 묘한 때였는데요. 1982년에 일본의 교과서 왜곡 파동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반일 정서가 굉장히 강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와중에 특히 한일전에서 이 약속의 8회 말이라는 말이 시작된 그 8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우승이었고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약속의 8회만. 국내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 잡은 야구가 국민 스포츠로 비약할 수 있었던 결정적 장면, 저는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의 세계 야구 선수권대회 우승은요, 이제 막 활주로에서 떠올라 비행을 시작하려는 프로야구 흥행의 기폭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프로야구 개막 1년 뒤인 1983년부터 1997년까지 무려 9회 우승을 차지한 구단이 있습니다. 최초로 프로야구의 왕조 시대를 연 구단. 어떤 구단인지 우리 윤성민 선수 너무 잘 아시죠? 네, 뭐 제가 이제 선수 생활했던 기아 타이거즈의 전신, 뭐 혜태 타이거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983년부터 김웅룡 감독님 지휘봉을 잡기 시작을 했고요. 또 86년도부터 89년도에 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우승이라는 정말 큰 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혜태 타이거즈 왕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던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1970, 80년대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호남차별이라는 부분을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야구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떨쳐서 뭔가 호남의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단결력, 이런 정신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혜태 타이거스 신화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운이 조금 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82년에 프로야구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70년대 중반에 호남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정말 걸출한 선수들이 투타에서 굉장히 많이 배출돼서 이런 혜태 타이거스 신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광주 상고라고 하면 또 동성고 아닙니까? 맞아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세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프로야구가 이제 개막되면서 정말 이 백인천과 박철순이라고 하는 걸출한 라이벌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그러면 이때 가장 치열했던 라이벌은 또 누구였을까? 바로 롯데자이언츠의 최동원 선수와 혜태 타이거즈의 선동열 선수입니다. 자, 먼저 이 롯데를 대표해서 이대호 선수가 한번 직접 설명 좀 해주시죠, 선배님. 뭐 최동원 선배님은 일단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네. 일단 선배들, 우리 후배들한테는 제 노력과 끈기의 대명사죠. 그 명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막 한번 해보십시다.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던지고 그리고 또 유일하게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유일하게 롯데의 영구 결번. 롯데의 상징이죠. 그 뒤를 이어서 영국을. 그렇죠. 영국이 앨범. 두 번째. 그리고 또 사직 야구장에 가면 또 선배님 동상도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이대호 동생 세워진 저 거예요? 동상까지는 안 됩니다. 네, 이 최동원 선수는 고교 시절부터 이미 대한민국 최고 투수의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학교에서는요, 최동원 모시기 전쟁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한 최동원 선수는요, 1984년 한국 시리즈에서 혼자 4승을 거두면서 무쇠팔 투수로 불리게 됩니다. 쇠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선동원 선수, 우리 윤성민 선수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의 이제 스승님이기도 하고 제가 선수 시절에 감독님으로 오시기도 했고 그 평균 자책점이라 그러죠. 그게 이제 통산 부분에서 1등인데 그 수치가 정말 대단합니다. 1점대 초반. 예, 지금으로 따지면 저는 평생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통산 평균 자책점 1점대라는 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최동원 선배의 이제 뒤를 잇는 그런 뭐 천재 투수가 아닌가. 별명이 이제 국보급 투수라는 말도 있고 예, 무등산 폭격기. 예. 예, 무등산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등산 폭격기가 바로 이분이에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무등산 폭격기를 몰라요? 듣기는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죠. 몰랐어요? 무등산 폭격기. 어허. 누군지 몰랐어요? 무등산 폭격기. 등번호는 18번이셨고요. 당연히 뭐 영구 결번이 지금 되셨죠. 손동열 선수는 광주는 물론이고요, 일본 리그에서도 활약하면서 무등산 폭격기에 이어서 나고야의 태양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프로야구 최고의 스타이자 라이벌이었던 최동원과 손동열. 그런데요, 1987년 프로야구 역사에서 위대한 명승부로 손꼽히는 경기가 탄생합니다. 투수 최동원 선발 같이 붙은 거예요. 경기했습니다. 같이. 와, 야, 진짜. 패태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 선동열. 최만 제5구 맞습니다. 제5구. 네. 선내주자 허민 다시 1루에 자, 선취점 롯데가 앞서고 있습니다. 1루에서 아웃 하나 이때요? 아웃됐습니다만은 8번 타자 치기 끝까지 볼 2루수 어디로 그러나 선내주자 허민 볼 빠졌습니다. 또. 주자 원세이. 자, 또 들어왔어요. 아, 점수 내주는데요. 2대0 된 거예요, 지금요. 2번 타자 서정환 원나싱에서 제2구 홈으로 가운데로 쭉 봤습니다. 야, 됩니다. 네, 홈으로 볼 이어집니다. 그러나 던지지 못했습니다. 두 분의 평균 자체점이 1점대 초반, 2점대 초반이기 때문에 2점 이상 안 난다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 2대2. 9회 말에 타이거즈 정신. 어떻게 소개하는데. 연장 15회? 15회 말 그 마지막 15회까지 갔어요. 2사위 주자 없습니다. 마지막 공격 2번 타자 우경아 232구. 스트라이크. 저게 이제 타이거즈 경기 정신이 끝났습니다. 없으면 안 돼요, 저게. 와. 타이거즈 정신. 타이거즈 정신이라고. 200아웃. 이야. 아. 이야. 이 한 경기에 200개 넘는 공을 던진다는 게 얼마나 좀 어려운 거예요? 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선발 투수 해봤지만 저는 제일 많이 던진 게 아마 136개 정도 투구를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젊을 때는 사실 몰랐어요. 많이 던져도 몸이 뭐 아프질 않으니까. 근데 이 데미지가 쌓이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몸에. 그래서 참 대단한 기록이긴 하지만 두 분의 선수 생명이 사실 길진 않았잖아요. 참 이런 부분이 좀 가슴이 아파요. 짧았어요. 예. 프로야구에서 만약에 요즘에 200 몇 개를 던진 투수가 나왔다? 그 다음 날 팬들에 의해서 감독은 잘립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냐. 있을 수 없죠. 아니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감독의 일승을 위해서 투수를 버렸다. 그럼요. 뭐 이런 네, 거죠. 네. 그런데요, 두 사람은 사실 라이벌이기에 앞서서요, 굉장히 친밀한 선후배로 유명했죠. 그리고 2022년 프로야구 40주년을 기념해 진행된 프로야구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선수 투표에서 각각 1위, 2위를 할 정도로 정말 여전히 야구 팬들한테는 전설로서 큰 사랑을 지금 받고 있죠.